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7번째로 경제강국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 소득의 비중은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성자 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 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 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 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 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원천 기술에서부터 상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 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 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 산단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 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